이제는 투자의 방향이나 방법이 딱 정해서 가야 돼. 뭐냐면 지금 시장은 어떤 장세냐면 한 번쯤은 주식 투자자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아빠가 딸에게 알려주는 밥상머리 투자교육. 지금은 새롭게 진입한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빠졌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도 어렵다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의 ETF에 투자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을 ETF 장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 완전 영해졌네. 아빠 명절에 세부 와 있으니까 좋아? 스노클링 해보니까 좋아? 그렇지. 우리 명절 새로 오기 전에 주식이 많이 급등을 많이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지금까지 밥상머리 투자교육 콘텐츠에 언급했던 종목들이나 전체적인 그 주식 시장에 대한 뷰가 조금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언급했던 게 너무 올라서 지금 들으면 왜 진작 투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이제는 투자의 방향이나 방법이 딱 정해서 가야 돼. 뭐냐면 지금 시장은 어떤 장세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았던 자산가들이 꽤 많았단 말이야. 특히 현금이 많은 사람, 부동산 자산가들, 그리고 아예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다리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폼모가 와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 요약하면은 지금 주식 시장에 자산가들이나 새롭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분들이 종목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세다 지금은. 왜 어려워요? 상승장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상승장인데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내가 매수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가는 시장이다 이 말이지. 한 번쯤은 주식 투자자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진짜 현금 부자고 내가 진짜 부동산 부자인데 지금 시점에서 폼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프라이뱅커라든가 웰스 매니지먼트들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내가 비교를 해보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오거든. 진짜 한 예로 10억 정도를 들고 증권사를 방문했어, 자산가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상대하는 매니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떤 한 종목을 딱 짚어서 이 종목 매수해놓고 기다리세요 라고 하기는 부담이 가는 장세야. 그러겠지? 이분들이 가장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 게 주도주의 ETF를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장은 ETF 장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ETF에 돈이 몰리면 매니저들은 이렇게 쉽게 ETF를 추천하고 권유하는 이유가 뭐냐? 단일 종목 추천해가지고 아무리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가더라도 그 종목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 오히려 비난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주도주의 ETF를 권유했을 때는 그런 데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거든. 한 종목만 선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ETF를 한 두세 개까지 선정해서 분할해서 분산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가장 오르면 좋고 성형 떨어지더라도 충분하게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어. 배당주를 반드시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이 시장의 대장주를 반드시 편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일에 자기가 선택한 종목이 벤치마크보다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종목은 배당주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선택을 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우량주기 때문에 편입했다라고 하면은 변명거리 충분한데 그렇지 않고 단일 종목이 들어가서 이 종목이 만일에 수익이 안 좋다고 하면 상당히 난처해지거든. ETF 장세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 ETF의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ETF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ETF만 찾아보고 거기에 자금이 얼마 몰렸는가 보면 아주 쉽게 나오지. 그리고 ETF의 대장주가 어디라고 그랬어? 코덱스하고 타이거라고 그랬잖아. 코덱스 ETF를 쳐봐. 그냥 코덱스 ETF를 쳐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금이 얼마나 모여있고 어느 섹터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그 섹터의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다 나와 있거든. 미국 ETF는 성격상 주도 산업의 ETF를 편입하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대장주 먼저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증권사 펀드 매니저를 찾아갔을 때 이분들이 그나마 그냥 많이 권유하는 게 뭐냐, 섹터별 ETF를 많이 권유한다. 그 섹터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ETF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았던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밸류업을 하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 위주로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별 ETF에 자금이 계속 올리니까 이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 이럴 때는 ETF 장사에 따라서 주도주의,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ETF 장세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결국 ETF는 섹터별로 대장주를 가장 비중 높게 매수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다. 그러면 비중이 가장 높은데, 시가총액이 높은데 비중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주도주의, 대장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아주 작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비중이 많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주도주, 대장주에 가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얘기했던 반도체라고 하면 대장주는 삼전하고 닉스가 비중이 높아지니까 ETF가 많이 활성화될수록 삼전 닉스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 전력 대장주는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게 뭐야?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을 분석해봐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결국은 ETF의 힘이 밀어 올리는 것도 많다. 증권 대장주는 뭐야? 미래에셋증권. 금융 대장주 KB금융. 보험 대장주 삼성생명. 이러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도주의 대장주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런 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가장 쉽게 하려면 내가 종목 선택이 어렵다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 산업이 어떤가 확인해 보고 그 주도주 산업의 ETF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공부가 좀 되어 있고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소형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 교체 매매로 시장 주도 산업의 대장주로 바꿔 타는 게 좋아. 그리고 ETF 외에도 국민연금이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 이 사람들도 주도 산업의 대장주를 매수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거든. 그래서 주도주의 대장주를 직접 투자하든 아니면 섹터별 ETF에 투자를 하든 이런 쪽이 앞으로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잘못된 투자가 뭐냐면, 주식 시장이 들어와 있긴 한데 너무 소형주를 가지고 남들은 다 수익이 나고 주가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빨리 교체 매매를 해주는 게 좋다. 주도주의 대장주로. 두 번째, 내가 주도주의 대장주를 샀는데 조금 올랐을 때 매도해버리는 경우는 정말 나중에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매도하지 말아라.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서 많은 수익을 내야만 되고, 또 시장이 앞으로도 주도주 대장주는 계속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의 손절만 지키고 수익이 날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오르는 주식을 살 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잖아. 이때 내가 갖춰야 될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락하면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손절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 잘못하면 꼭지 잡아가지고 한없이 추락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샀는데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끝까지 보유해서, 왼쪽 어느 부분에 샀는지 알 수 없잖아. 무릎인지 허리인지. 그리고 나서 오른쪽 머리를 지나서 어깨까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버텨서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고, 손실은 15%에서 마무리 짓고 수익은 계속 먹어야 하는 이러한 상승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세부에서 진행한 박상머리 투자교육 한 줄 요약하자면, 지금은 ETF 장세니까 명절 이후에 투자 방향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도주와 대장주의 투자를 고려하세요.
그런데 이미 내가 소형주들을 들고 있고 고민이 된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소형주의 경우에는 소형주는 수급이 몰리지 않으니까 매도를 해서 대형주로 바꿔 타라. 첫 번째, 두 번째 나눈다면 지금은 ETF 장세다. 그래서 주도주의 대장주를 사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게 소형주고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교체 매매를 해서 주도주의 대형주를 보유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많이 오른 종목을 샀을 때는 리스크도 그만큼 따른다.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손절매는 마이너스 15%에서 손절매는 반드시 지켜라. 근데 오를 때는 끝까지 들고 있어서 많이 수익을 내는 쪽을 선택을 해라. 세 가지를 지켜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방향성과 투자 원칙에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명절 이후 투자 방향성 이렇게 그렇지. 오늘 콘텐츠를 요약해도 될까요? 해도 되겠네. 국민연금 투자법이랑 이거 중에 뭘 먼저 보내야 돼요? 이게 먼저지.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에게 명절 맞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가 경험해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쌓여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식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플러스 여기에 경험이 들어가야 지혜가 쌓여서 미래에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투자해서 쉽게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수익을 높게 낼 수 있는 방법이 터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젊은 친구들이나 주식시장에 처음 진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 경험이 적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고 플러스 경험도 축적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새해에도 조금씩 공부를 더 해 나가면서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앞서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많이 타서 요즘 되게 고맙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맨날 보고 있죠? 실전 투자 경험을 지금 주린이들이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여 년간 투자를 열심히 해온 아버지의 그 공부했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 자녀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를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고, 맨 처음에 네가 물어봤잖아. 미장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24년도까지는 미장에 거의 투자를 했는데 25년 초에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세법 개정이라든가 상법 개정을 해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다 옮긴 거고, 그때부터는 정부 정책을 연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금투세가 없으니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맞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쪽에서 주식시장 쪽으로의 머니 무브가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장세는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좋다. 아빠가 딸에게 알려주는 밥상머리 투자교육.